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출범 30주년을 맞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2-2023 시즌은 시작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승부, 최고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5대 리그로 불렸고 또 그 5대 리그 중에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가 각축을 벌였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런 재정적인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프리미어리그가 단연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로 평가받고 있고 또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토트넘 허스퍼의 돌풍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있는데요. 3라운드 경기, 영국의 공신력 높은 주요 매체라고 할 수 있죠.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와 영국 공영방송 BBC 어김없이 상세한 승부 예측, 스코어 예측을 소개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BBC가 전망한 이번 3라운드 경기, 토트넘의 활약, 손흥민 선수의 활약 어떨지 중심으로 주요 경기 승부 예측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 제작에 도움을 주고 계신 서프샤크 VPN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VPN은 원하는 지역으로 IP를 설정해 개인 정보를 보호해줍니다. 비행기 티켓 구매나 자동차 대여 비용 및 위치에 따른 가격 차별 문제, IP에 따른 온라인 뱅킹 사용 제한,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 해킹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접속 위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른데요. 여행이나 출장 중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국 방송 BBC, 스카이 스포츠의 방송 콘텐츠도 재생할 수가 있고요. 각종 축구 분석 프로그램, 경기 생중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 95개국의 서버가 있는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준TV 프로모션을 이용하시면 더욱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83% 할인과 3개월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까지 진행됐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첼시 원정 무승부로 1승 1무를 기록, 승점 4점인데요. 브렌트포드가 지난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골득 실차 우위로 3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 뒤가 토트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이 나란히 2연승, 두 경기를 모두 이긴 유이한 팀으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울버햄튼과 8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3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올 시즌 두 번째 승리이자 홈 2연승에 도전합니다. 밤 11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스턴 빌라, 에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 풀럼과 브렌트포드, 레스터 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가 이어지고요. 8월 2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아스널은 본머스와 원정 경기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첼시는 8월 21일 일요일 밤 10시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치르고요. 위기론을 겪고 있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또 다른 돌풍의 팀 브라이튼과 밤 10시에 경기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중동의 더비라고도 부를 수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8월 22일 월요일 0시 30분에 치르고요. 이번 3라운드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노스 웨스트 더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멸망전은 8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 펼쳐집니다. 리버풀은 첫 두 경기 무승부, 맨유는 첫 두 경기 패배를 통해서 부진을 겪고 있죠. 특히 맨유는 브렌트포드전 4대0 참패로 현재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만약 이번 리버풀전에 참패를 당할 경우 텐하그 감독이 경질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카세미로 선수에게 거액의 오퍼를 하기도 했고 앙투안 그리즈만, 마테우스 크냐, 마르코스 요렌테 같은 지금 아틀레티코 선수들과 많이 연결이 되고 라리가의 스타 선수들과 연결이 되면서 막대한 돈을 지금이라도 쏟아부어서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리버풀과의 경기는 뛸 수 없기 때문에 이 리버풀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첫 승점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토트넘이 최근에 어떻게 울브스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손흥민 선수 개막 후 두 경기 비록 골을 넣지 못했지만 팀의 기여도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밝은 표정, 즐거운 모습으로 울브스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새로 영입된 비수마 선수와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진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원래 절친으로 유명한 호이비에르 선수와도 농담을 건네는 실내 훈련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또 경기 훈련을 진행할 때는 에릭 다이어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자체 훈련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인 것 역시 확인이 됐습니다. 3라운드 경기 스카이 스포츠와 BBC가 과연 주요 경기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예상했는지 지금부터 한 경기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널의 본머스 원정 경기입니다. 아스널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둘 것이다라는 것이 스카이 스포츠의 전망인데요. 상세 기록을 기반으로 한 루이스 존스 기자의 예측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은 18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3연승을 노리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 두 경기에서 내가 아스널에 가혹한 평가를 내렸지만 이 분석들은 늘 확률에 대한 것이었다. 팰리스와 레스터는 경험이 있는 팀이었다. 본머스는 확실히 아니다. 라카제트가 떠나고 제주스가 오면서 아스널 공격은 기념비적 업그레이드를 이뤘다. 아스널은 올 시즌 이전보다 공격진에서 야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스는 지난주 2골 2도움을 올렸고 15번이나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를 했다. 이는 본머스 팀 전체가 올 시즌 두 경기에서 기록한 14회의 볼터치보다도 많은 것이다. 득점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수비까지 해주는 제주스는 아스널의 놀라운 영입이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최고의 임팩트다. 제주스는 이번 경기에 아스널을 승리로 이끌 경험은 물론 동료들의 퀄리티와 마무리 능력까지 갖고 있다. 제주스의 엄청난 활약과 능력이 이번 경기도 발휘될 것이다. 본머스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스의 득점 혹은 공격 포인트가 나오면서 2대0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BBC에서 전망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크리스 서튼 역시 아스널이 2대0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스널은 올 시즌에 좋은 출발을 했다. 가브리엘 제주스가 차이를 만들고 있다. 제주스 영입에 큰 기대가 있었다. 나 역시 그 지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스널은 지금 결과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스널을 올 시즌 우승 경쟁팀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팬들이 왜 흥분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스코어 라인으로 보자면 본머스는 맨체스터 시티에 완패를 당했지만 그렇게 플레이를 잘 못하지는 않았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난 경기만큼 많이 실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맨시티와의 경기처럼 4대0 참패를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스널이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첼시의 리즈 원정 경기입니다. 첼시가 2대0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스카이스포츠가 전망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쿠쿠렐라의 득점 가능성도 있다라고 깜짝 예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첼시는 지난 주말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에 도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로 인해 토마스 투엘 감독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패트릭 벤포드가 없는 리즈는 상대팀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첼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10경기 중 9경기에서 하위 12팀과 경기에 단 4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다. 마르크 쿠쿠렐라가 토트넘을 상대로 보여준 지적이고 공격적이며 품격 있는 경기력은 투헬 축구의 왼쪽 윙백이 되기 충분했다. 메이슨 마운트와 연계 플레이는 종종 토트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했다. 벤 칠웰이나 마르코스 알론소처럼 폭발적인 윙백은 아니지만 포지션 인식과 공을 소유했을 때 능력을 통해 올 시즌 첼시에서 많은 공격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투헬 감독은 왼쪽 윙백의 공격을 많이 허락한다. 지난 시즌 첼시의 윙백은 4경기당 1골을 넣었고 90분마다 2.5회의 슈팅을 했다. 쿠쿠렐라가 이 기록을 이어받는다면 득점 및 슈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첼시가 최전방 공격 라인에 확실한 9번은 없지만 윙백이나 이선 공격수들의 공격 가담이 좋고 특히 윙백의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쿠쿠렐라가 그 윙백으로서의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2대0 승리 예상한 것입니다. BBC의 예상에서는 첼시가 1대0으로 겨우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어찌됐거나 첼시의 승리를 전망했는데요. 서튼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제시 마치는 2골을 넣고도 지난주 사우스햄튼에 이기지 못한 결과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내 생각에 이번 경기에서는 또 다른 패배를 겪어야 할 것 같다. 첼시의 전방에는 물음표가 남아있고 몇몇 선수들과 여전히 이적 시장에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주 스퍼스와 경기에서는 훌륭했다. 엘런드 로드, 리즈의 홈에서도 그렇게 경기한다면 승리할 것이다. 아직 공격 라인 보강이 필요하지만 지금 전력으로도 토트넘과의 경기에 보여줬던 좋은 플레이만 재현한다면 리즈 정도는 이길 것이다 예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빅매치 중에 하나죠. 뉴캐슬과 맨시티의 이 기름 더비, 중동 부자들, 중동 왕가의 자본 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여전히 맨시티가 확실하게 앞선다. 스카이스포츠는 맨시티의 2대0 승리 예상했습니다. 예측 내용 이렇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을 받으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공격 능력을 보여주고 기회를 만들며 득점 상황을 맞이한다면 진지하게 나는 놀랄 것이다. 브라이튼과 지난 주말 0대0으로 비긴 뉴캐슬의 경기 정말 실망스러웠다.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은 5차례 유효슈팅을 하긴 했지만 기대 득점이 0.22골에 불과했다. 뉴캐슬은 올해 경기당 승점 2점 정도를 얻고 있는데 이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 수치다. 구단 최고 수치다. 하지만 공격 기록은 그에 비해 부족하다. 하우 감독 부임 후에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이 기록한 빅찬스를 보면 뉴캐슬이 27회로 최저다. 울브스와 에버튼만이 뉴캐슬이 기록한 기대득점 35.36골보다 낮다. 하우 감독이 이번 이적 시장에 창의적인 선수를 찾고 있는 이유다. 견고한 수비를 갖춘 것이 그나마 강점이다.
하우 감독은 개인적으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한 10경기에서 모두 졌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10번 이상 대결한 감독 중에 전패를 당한 유일한 감독이다. 그뿐만 아니라 뉴캐슬 감독이 된 이후 엘리트 팀과 경기 성적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을 상대로 뉴캐슬은 하우 감독 체제에서 치른 6경기에서 19골을 내줬고 2골을 넣는데 그쳤다. 맨시티의 승리 배당률이 오히려 관대하다고 느껴질 수준이다. 맨시티가 현재 나온 배당률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 다만 골이 많이 나진 않고 뉴캐슬의 홈이니까 2대0 정도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BBC의 크리스 서튼도 맨시티가 3대1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 경기장의 분위기는 대단할 것이다. 뉴캐슬은 칼럼 윌슨에게 한두 차례 기회를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이길 것이다 라는 가능성만 보인다. 맨시티는 지금까지 실수를 하지 않았다. 에를링 홀란이 본머스를 상대로 볼터치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일카이 귄도안의 골을 돕는 패스를 해냈다. 만약 뉴캐슬이 홀란을 막는 데 집중한다면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 선수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스카이 스포츠의 토트넘 울브스전 전망입니다. 이 전망은 조금은 충격적인데요. 바로 울브스가 토트넘 원정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울브스가 토트넘 원정에서 계속 강해왔던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루이스 존스 기자의 기록 기반 예측 내용은 이렇습니다. 울브스 팬들과 브루노 라즈 감독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있다. 내가 프리시즌의 울브스에 대해 생각한 것은 울브스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상대를 잘 공략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경기를 직접 본 눈을 믿어야 하고 나는 희망의 새싹을 봤다. 마치 울브스 팬들이 라즈 감독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울브스는 득점하기 어려운 팀으로 남아있고 토트넘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상대일 것이며 좌절감을 다시 한번 입증해줄 수도 있다. 지난 시즌 울브스가 콘테의 토트넘과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다는 걸 잊지는 말자. 지난 2월의 일이다. 울브스는 지난 시즌 상위 9위 안에 든 팀을 상대로 전적이 좋다. 9개 팀을 상대로 한 결과를 종합하면 마지막 날 리버풀에 3대1로 진 경기가 2골 차로 진 유일한 경기이며 총 득점 전적은 10득점 8실점이다. 울브스는 센터포워드 없이 경기하고 있다. 지난 주말 깊은 곳에 머무르던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를 따돌리는 데 성공한 첼시와 비슷한 공격 시스템을 펼칠 것이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뛰지 못하는 것도 토트넘에는 엄청난 손실이다. 울브스가 2골 이상 득점할 거라는 가능성보다는 울브스가 1골 차로 이기거나 혹은 지거나 비길 가능성이 안전할 수는 있다. 용감한 이들은 원정팀 울브스의 승리에 베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1골차 박빙 승부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깜짝 역배당을 노린다면 울브스가 2대1로 이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울브스가 첼시처럼 제로톱으로 경기하면서 또 로메로까지 없는 상태라면 깜짝 이변을 만들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전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BBC의 크리스 서튼은 정배당대로 토트넘이 울브스의 3대1 완승을 거둘 거라고 예상했고요. 또 BBC의 팬들의 투표 역시 토트넘 승리 가능성에 무려 82%가 몰릴 정도로 토트넘의 압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서튼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 첼시와 경기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에 조금 실망하긴 했다. 토트넘은 끝내 따라잡고 무승부를 거뒀지만 이 결과는 내가 보기에 부실한 심판 판정과 행운 덕분이었다. 울브스는 공격 위력을 높이기 위해 발렌시아에서 포르투갈 포워드 곤살로 게드스를 영입했지만 지난주 풀럼과 경기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브루노 라즈 감독의 지난 시즌 가장 큰 문제는 재능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도 충분히 득점하지 못한 것이다. 토트넘은 분명 그런 문제를 가진 팀은 아니다. 콘테 감독이 히샬리송을 선발로 내세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쪽이든 울브스가 감당하기에 토트넘은 너무나 많은 활약을 갖추고 있다.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오든 안 나오든 손케쿨 트리오가 이미 있고 페리시까지 있는 토트넘의 공격력은 울브스를 공략하기에 충분하고 울브스는 결정력과 문전 파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문제를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울브스가 넣을 수 있는 골은 1골 정도일 것이며 토트넘은 3골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 예상입니다. 먼저 스카이스포츠의 예상은 리버풀의 3대1 승리입니다. 예측 내용이 이렇습니다. 맨유의 현주소는 이번 경기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강팀이 얼마나 몰락했는가. 처음에는 흥미로웠다. 이제 맨유의 몰락은 조금 지루해지고 있다. 나는 맨유가 5대0으로 졌던 경기에서 리버풀이 5대1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다. 이번 경기도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 그때만큼의 골문 앞에서 슈팅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호베르트 피르미누, 디오고 조타, 다르윈 누네스가 부진한 결정력을 보였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지난 시즌 맨유와 경기 시작 5분 만에 득점을 했었고 이번 경기도 그런 식으로 상대를 긴장에 몰아넣기 위한 경기를 할 것이다. 지난 시즌 리버풀이 두 차례 맨유와의 경기 각각 5대0, 4대0으로 이겼고 맨유 원정에서 5대0으로 이겼었죠. 그때 선제골이 전반 5분에 나란히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초반부터 밀어붙일 건데 다만 누네스가 징계로 빠지고 조타도 부상 중이고 피르미누도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5골까지는 못 넣지 않을까. 경기력으로 봤을 땐 5골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진 못할 것 같다 전망한 것이고요. 하지만 BBC의 크리스 서튼은 맨유가 이번에도 참패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리버풀의 5대1 대승을 전망했습니다. 그 전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이긴다면 순위표에서 리버풀을 역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맨유가 보유한 선수들로는 압박하는 팀이 될 수가 없다. 에릭 테나 감독이 현재 보유한 선수들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 리버풀은 슬로우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 다르윈 누네스의 출전 정지 징계는 부상자가 많은 리버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하메드 살라와 루이스 디아스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활기차 보였고 그게 공격진에 걸 수 있는 기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위르겐 클롭 감독의 팀이 맨유를 최소한 이길 거라는 것은 알 것이다. 맨유 선수들은 브렌트포드전과 비교해 이번 경기는 더 많이 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심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 팀의 태도를 바꿀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맨유 홈팬들은 리버풀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클롭 감독의 팀은 그럴 때 최고의 경기를 하기 때문이다. 맨유는 지난 시즌에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5대0으로 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경기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맨유가 사기를 조금은 끌어올릴 만한 한 골 정도는 넣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경기 역시 BBC의 팬투표에서는 리버풀 승리가 무려 74%로 몰리고 있습니다. 맨유가 한 골은 만회할 것 같다. 전 경기보다 열심히 뛰겠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없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뭔가 뜨겁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버풀에게 완패를 당할 것이며 팬들은 주도하는 경기를 원하겠지만 그렇게 주도를 하면 클롭의 리버풀은 역습할 때 더 위력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것이다. 전망한 것입니다. 크리스 서튼의 승부 예측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울브스의 경기는 토트넘의 3대1 승리,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는 1대1 무승부, 에버튼과 노팅엄의 경기는 에버튼이 2대0으로 이길 거라고 봤고요. 풀럼과 브렌트포드는 1대1 무승부, 레스터시티는 사우스햄튼의 2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스널은 본머스 원정에서 2대0 승리, 첼시는 리즈 원정에서 1대0 승리고요. 웨스트햄과 브라이튼은 1대1 무승부, 맨시티가 뉴캐슬 원정에서 3대1로 이기고 리버풀이 맨유 원정에서 5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면 정배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 승, 크리스탈 팰리스 승, 에버튼 승, 풀럼 승, 레스터 승, 아스널 승, 첼시 승, 웨스트햄 승, 맨시티 승, 리버풀 승인데요. 사실 모든 경기가 무승부 없이 나오긴 어렵죠. 무승부 배당률이 가장 낮게 나온 무승부가 유력하다고 점쳐진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스턴 빌라 3.29배 무승부고요. 풀럼과 브렌트포드 3.41배 무승부, 웨스트햄과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3.40배 무승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3라운드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상세한 분석 내용과 결과, 현지 반응, 그리고 토트넘의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